또 하나의 논란의 쟁점은 대통령이 본인과 연관돼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 재판과 관련된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직접 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이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외국에 7박 9일 동안 순방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세상 같을 거고 이런 상황까지 나서가지고 검사들 감찰해라. 이거 지시 받으신 거 맞습니까, 장관님? 저한테까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고요. 저도 뭐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네. 지금 본인의 공범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데 검사들이 퇴정한 것까지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장관님이 이거 지시 아직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감찰하실 겁니까? 그래서? 뭐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자, 그러자 법무부 장관을 패싱하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옵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까지 패싱한 건 대통령의 명백한 수사 개입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 사건은 재판부의 편파적인 증인 채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에게 올바른 진실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입니다.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입니다. 귀국하자마자 대북 송금 공범인 이화영 재판부터 챙기는 그 기민함과 권력 남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이 법무부 장관이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럼 대통령의 마음이 굉장히 급했던 건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미처 얘기할 새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명백한 수사 개입으로 봐야 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우식 교수님. 그 대장동 항소 포기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까지 받았던 재판의 공범 사건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똑같습니다. 오비락도 아니고 정말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그러면 이제 공범들을 그 범죄에 의한 수익을 확정 지어주는 걸로 공범들 달래기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사건은 가장 큰 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본 리스크 중에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이거 거의 같은 그 프레임에 있는 배임죄 사건이고 뇌물죄 관련된 사건이고 가장 큰 게 쌍방울 대북 송금인데 대장동은 항소 포기로 대충 정리해주고 이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른바 이제 위증과 검찰의 진술 강요로 계속 프레임을 짜고 했던 게 연어 술 파티인데 그 연어 술 파티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는데 검찰이 퇴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대통령이 그 바쁘신데 오자마자 바로 그것도 장관도 패싱해서 감찰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뭐지? 그럼 대장동은 대장동들 항소 포기로 공범들 달래주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검사들 압박하고 법무부 장관 군기 잡고 법원 압박해서 대충 문제를 풀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공교롭게 대장동과 대북송금 모두 다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과 재판이다. 그 두 개가 가장 큰 뭉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성호 장관 패싱한 것도 정말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이 대통령이 순방하고 귀국하는 길에 이런 황당한 지시란 게 딱 떠오르는 기시감이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해외 순방하고 오자마자 그 당시에 문제가 커졌던 강남의 버닝썬 클럽 의혹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하고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묶어가지고 이게 기득권 측의 특권에 관한 거니까 수사를 엄정히 해라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언론사 사주와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자마자 그런 지시를 해서 야당에서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 기억에 법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를 했어요. 해외 순방한 그 다음 날 바로 불러서 이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으니 지시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보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문제가 많았고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장관도 패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귀국하자마자 저는 이렇게 서두르게 또 이렇게 정성호 장관한테 통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그 조그만 사건
무슨 뭐 크게 살인 사건이 난 것도 아니고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검사가 자신의 고유한 건 아닌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걸 가지고 저렇게 사법부 질서와 헌정 질서를 훼손한 거라고 큰 소리 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뭐가 정말 캥기는 게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냥 야당이라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저는 대통령이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호 의원님.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검사들이 이 재판을 기피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국정감사에서도 연어 술파티 있었냐? 그러니까 절대 없었다 했는데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걸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서는 이걸 재판 기피하는 것은 재판 안 하겠다는 거고 연장해서 자기네들이 혹시나 있었을 술파티가 있었는데 없었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기피하는 거다.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수사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사 개입은 수사 단계에서 하는 거지 재판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패싱했다는데 감찰 지시를 내리는데 그거를 법무부하고 사전 조율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였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할 역할을 안 하고 그냥 기피 신청하고 집단 퇴장한 건 여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2019년부터 재판에 대한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가 5,806건이 있었습니다. 단 8건만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기각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술 내지는 꼼수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감찰 지시 내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화면을 보면 한국일보 이화영 부지사 본인도 항의성 퇴정이 있었다. 2024년 얼마 전이네요. 대북선거무역재판부 기피 신청 후 이화영 본인이 퇴정했다. 과거 2008년 론스타, 2015년 국정원 댓글, 성남FC 검사들이 항의성 퇴정한 적이 있었지만 감찰이나 징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의성 퇴정은 이화영 본인 포함해서 검사는 아니지만 있었지만 이 감찰 지시는 좀 이례적인 것 같다라는 게 오늘 한국일보 보도 내용인데 그 정성호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국회 가서 이제 우리 주진우 의원 등에게 날카로운 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좀 얼굴도 볼 겸 친구니까 정 장관 잠깐 오시라 해서 감찰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검사 퇴정에 대해서 감찰을 좀 내가 지시하면 어떨까 의견을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 사이에? 형이죠. 친구는 아니고. 형. 네, 형입니다. 성호 형. 네,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 국회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얼굴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도 한편 패싱 당한 거에 대해서 패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대통령이 지시할 수도 있지. 뭐 지난번에 곤란한 부분도 있었으니 등등을 고려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보기에는 중요한 사건인데 이거를 재판을 기피하고 지연 전술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의 감찰 지시를 내렸고 이게 꼭 법무부 장관과 상의할 내용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 장관도 지금 박정호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기자들에게 백브리핑 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어제 대통령께서 일부 검사들 감찰 지시하셨는데 혹시 좀 어떤 조치 내리신? 국회 기도가 있어갖고 그 기피 신청하고 퇴정한 게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건에 직접 이렇게 명령한 게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정상이야 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감찰 지시는 아직 법무부 상황 밑으로 아직 직접적으로 진행하신 건 없으신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어 지금. 어제 계속 국회만 있어갖고 조만간 뭐 감찰 지시는 이루어지실 걸로 좀 보시나요? 지금 어떻게 소리 들을 말씀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동의하는 취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나는 동의 안 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말 없다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 달쏭 어쨌든 정부는 검사 징계를 검토한답니다. 정부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4인 징계 방안 검토. 정부 관계자 집단 퇴정 전례 없고 검찰 조직 기각 문제. 집단 퇴정 전례는 보니까 한국일보 보도에 보니까 있네요. 징계가 필요하다. 퇴정 징계 내용 현행법과 대검 예규에는 없다. 검사 징계법에 근거하여 이제 징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건데
저 정부가 법무부겠죠 아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발언을 보니까 주대 의원님 네. 약간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 정 장관이 동의하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동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 안 하는 걸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징계나 수사는 인사권자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정성호 장관의 저 태도가 사실은 원칙적인 태도죠. 정 장관의 예, 태도가 맞다. 어떤 언론 보도에서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인사권자이고 그 징계를 담당하는 징계 담당관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징계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버리면 그게 징계 절차가 적법 조치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 네. 저는 저 보면서 저만의 해석론이긴 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초조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이번에 뭐 명천 갈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권을 놓고 사실은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인 1표제 도입하면서 당권이 사실 정청래 대표한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되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로 사건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하면은 그 공범들이 징역 8년 받았죠. 저 이하영 사건은 징역 9년 6개월 받았어요. 혐의가 인정되면 더 주범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다 10년 이상씩 선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없애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에 매우 무리하죠. 공소 취소해야 되죠. 배임죄 폐지해야 되죠. 민주당이 엄청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협조에 대해서 이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너무 직관적으로 딱 보여요. 공범인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서 공범을 챙겨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나 모르게 인허가 로비해가지고 나 모르게 뭔가 해먹었다라고 하면서 김만배를 챙기고 이하영이 나 모르게 북한에 800만 불 보냈다라고 하면서 이하영을 챙기고 검사들 손발 묶어서 재판 제대로 이행 못하게 하고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재판을 방해하는 수단들도 있는데 너무 딱 국민들이 불편할 정도의 수단을 할 때는 지금 사실상 초조한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당이 이런 무리한 정무적인 부담을 안고 내 재판을 없애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만의 고민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딱 그것만 예시를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순직 해병 사건 때 민주당이 고발하고 특검하고 지금 수사 결과 발표하고 지금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딱 하나예요. 왜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여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거거든요. 그때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싱크 다 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 많은 지적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지적하면 바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것도 문제지만 설사 저는 불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에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사건은 만약에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잘못됐고 하면은 재판은 재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나 사법부의 영역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을 행정부 수반이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 이거는 자기 재판 관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이해 충돌이 너무 직접적입니다. 삼권이 분립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인식과 감찰 지시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줄지 기각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님의 해석인데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주 의원님의 해석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님께서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시니까 이제 야당 국회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이 대통령 지시를 잘 뜯어보면은 검사들이 기피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기피 신청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판부에는 항의의 표시로 재판이 그날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집단으로 퇴정한 거, 그리고 또 일부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모욕한 거.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구나.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크구나. 오히려 이걸 느꼈습니다. 즉 사법부에 대한 권위나 위신이 과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제 국회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고 변호사들도 공격을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검사들까지도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위와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런 감찰을 지시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행동이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저는 할 행동을 하셨다 생각을 들고,
지금 나오고 있는 특히 뭐 지금 이제 심지어 연어 술 파티 관련된 사건에서 뭐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확정을 받았지만 그 어디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사전에 알았다, 공모하였다, 대북 송금에 관여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개입을 했다고 볼 수도 없고요. 공범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